아무래도 올해 이제 주식시장에서 관심을 받은 부분이 작년엔 이제 언택트의 시대였다면 올해는 컨택트 시대로 다시 넘어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소비 패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로나 시대와 좀 백신 보급 이후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상황인 건가요? 그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국가들과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보다 백신 보급이 빠르게 되었다. 그리고 다른 국가들보다도 이동 체계가 좀 빠르게 되었다. 이런 측면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소비 패턴도 빠르게 좀 변화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미국과 같은 국가는 한국하고 이제 중국과 같은 국가하고는 조금 다르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코로나19 이전부터도 좀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비연금 결제 비중이 한국처럼 높지가 않았어요. 한국은 거의 89%,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90%를 넘어섰던 국가들이고요. 네. 반면에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일부 데이터에서는 뭐 40%, 많게는 이제 좀 60%까지 나오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여전히 좀 성장 여력이 높았던 국가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코로나19 때는 온라인 쪽에 부문의 성장률이 오히려 더 한국이라든지 중국과 같은 국가들보다 높게 나타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1월부터는 백신 보급이 시작이 되면서 뭐 12월 말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1월부터는 좀 변화가 있는데요. 이 계속해서 닫혀 있던 부분이 열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프라인 결제가 좀 늘어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거는 아시다시피 미국 내에서도 재확산이 되거나 좀 줄어들거나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네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단순히 언택트 쪽만 그리고 한국에서 얘기하는 컨택트 쪽만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기보다는 좀 옴니 채널, 여러 가지 판매 채널을 보유하고 있는 이러한 기업들의 주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으시죠. 그러면은 그런 기업들이 이제 실제로 옴니 채널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뭐 작년에는 온라인 쪽에 힘을 더 쏟았다면 이번에는 오프라인 매장에 조금 더 힘을 싣고 이런 식인 건가요?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지난해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오프라인 업체들이 빠르게 온라인 부문을 추가를 하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요. 이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진출을 하던 이러한 업체들도 최근에는 오프라인 부문을 강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부문과 같은 경우에도 오프라인 부문을 추가를 하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이 되고 나서부터 이 옴니 채널이라는 이러한 단어가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옴니 채널도 방향이 상당히 다양해지고 있다라는 측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옴니 채널 방식의 변화가 좀 향후 기업들의 실적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전망하세요? 단순히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이제 땡마트를 가거나 할 때 이제 오프라인으로만 갔다면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할 수가 있어. 그렇게 되면은 즉 큐가 늘어난다. 즉 이제 전체 구매량 자체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측면을 단순히 첫 번째로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판매 채널이 다양해지고 이제 다른 오프라인으로만 하면은 비용이 계속 듭니다. 고객들한테. 하지만 이 온라인 쪽도 더 한다라고 하면은 고객당의 비용이 좀 낮아질 수 있는 이런 측면까지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수익성이 개선이 될 수 있다는 측면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워낙 유명한 기업들과 같은 경우에도 판매 채널을 다각화를 한다. 우리는 이런 서비스들을 새롭게 추가를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러한 방향대로 가고 있는 게 공통적으로 보여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조금 눈에 띄게 이런 오프라인 매장을 늘리고 있는 기업으로는 어디가 있을까요? 오프라인 매장을 늘리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최근에 많이 언급은 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기업으로 보시면 애플과 같은 업체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애플과 같은 경우에는 일부 대형 애플 매장들을 보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앱스토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계속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이 이제 올해 보다 보니까 제가 그냥 뉴스 카더라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공식적으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소형 매장들, 즉 오프라인 매장들을 더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
애플 제품이라든지 애플 서비스에 대해서 이 접근성을 높이겠다라는 측면이거든요. 그런 측면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애플만 가지고는 그냥 큰 기업이니까 그런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좀 작은 기업으로 볼 수가 있는 타겟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유통업체라고 보실 네네. 수가 있는데요. 해당 업체들과 같은 경우에도 그냥 실적 발표에서는 그냥 우리는 화장품 부분을 추가를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좀 한국에서 얘기를 하는 빅픽처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 타겟과 같은 업체들도 다양한 이제 기업들과 제휴를 맺으면서 소형 매장들을 조금씩 늘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온라인 그리고 일부 오프라인 매장을 보유한 업체들과 같은 경우에는 제품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타겟과 같은 오프라인 기업들과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고객들의 유입을 늘릴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기업들도 오프라인 부문을 강화를 하는 이러한 정책들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확실히 이런 옴니 채널을 통해서 이제 뭐 판매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고객과 만날 수 있는 유통 채널을 늘린 기업들이 이제 어떤 실적을 냈는지가 되게 궁금한데요. 그 2분기에 이제 실적 발표를 했거나 아니면 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 중에 좀 실적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지금 오프라인 네. 부분에 진출을 하고 있는 이러한 기업들은 아직까지 실적에 반영이 된다라든지 뭐 타겟과 같은 경우에도 아직 실적 발표를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기는 그렇지만 여기서 보실 수가 있는 게 미국에도 데이터들을 좀 보실 수 있는 기관들이 있어요. 네. 거기서 나온 데이터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 지난 해에는 그 오프라인 매장을 오프닝한 기업들보다 클로징한 기업들이 많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최근과 특히 이제 올해와 같은 경우에는 클로징한 기업들보다 네. 오프닝하는 기업들이 훨씬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 상으로도 나타나고 있는 만큼 오프라인 내에서의 경쟁도 상당히 또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적과 같은 경우에도 한번 살펴보시면 이 타겟과 같은 경우가 예를 들면 9개 업종을 네네. 이제 9개의 부문들을 카테고리들을 판매를 했다라고 하면은 한 가지 더가 추가가 될 수 있는 이러한 부문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방향성이 조금 매출 성장에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요거는 이제 사실은 저희가 데이터는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아서 확인을 네. 하기는 어렵지만 이 최근에 그 회사 측에서도 얘기를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지난해 4분기까지는 상당히 좀 코로나19 회복에 초점이 맞춰졌고 1분기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제 피업종들로 사람이 갈 거니까 우리 쪽으로는 사람이 좀 덜 올 것 같대 라면서 상당히 좀 소극적인 모습을 네네. 보였어요.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라고 했는데 상당히 좀 양심적인 기업이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뭐 코로나19가 회복이다 아니다 이런 쪽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런 걸 추가를 할 거다. 우리는 그 다른 기업들과 제휴를 맺을 거다.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업체들을 이제 하반기에는 조금 더 주목을 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확실히 태도가 적극적으로 변했네요. 맞습니다. 그 기업들의 이 행동, 애티튜드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 이러한 측면을 볼 수 있는 시기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만큼 이제 실적 자신감이 받쳐주니까 그런 또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질문으로는 드리지 않았지만 혹시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또 있을까요? 옴니 채널과 관련해서? 옴니 채널과 관련을 해서는 이 한국에서는 워낙 예전부터 배달을 계속 해왔었고 배송을 계속 해왔었고 배달의 민족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워낙 많이 저도 VRP인데 그런 거를 계속 이제 활용하는 사람들이 네네. 이제 뭐 워낙 주변에도 많은 상황인데 미국과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제 미국에 있는 친구가 우리도 배달해 먹어 이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 성장 속도 측면에서는 조금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 만큼 한국의 이제 측면으로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이 미국의 이제 비연금 결제 비중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쪽 성장 속도를 한번 좀 다르게 구분을 하셔서 봐주시면 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도 있지만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더 그런 속도가 좀 느린 만큼 국가별로 상당히 좀 성장 속도가 다른 산업들이 있는 만큼 네. 그게 조금 더 나타나는 게 이 옴니 채널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거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어제도 말씀을 듣다 보니 이런 부분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오프라인 매장이 이제 활발해지면 이제 아무래도 구매하는 사람들이 카드를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요즘 들어. 그러니까 뭐 카드 업종도 같이 연계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테고 맞습니다.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이제 만드는 기업들을 같이 주목해 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 업체들, 비연금 결제 기업들 상당히 좋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코로나19 확산 직후에 조금 실적이 둔화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떤 카드요? 아니면 카드 회사들. 카드 회사들 왜일까요? 그게 이 사실은 비연금 결제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외부에 나가서 이제 결제를 하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 좀 둔화되는 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카드 회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업체들이 카드 네트워크 업체들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국가에서 하기보다는 다양한 국가에서 이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결제, 유럽 내에서 결제, 일본 내에서 결제 이런 게 아니라 이 국가 간의 결제 그리고 해외에서 이제 배송하는 이런 게 조금 둔화가 되다 보니까 이러한 기업들도 이제 코로나19에 조금 피해를 받은 이러한 모습들도 보여지고요. 그런 만큼 최근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피해를 받았던 부문이 상대적으로 조금 빠르게 회복을 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새롭게 진출한 이러한 서비스 부문에서도 추가적으로 매출 성장이 나타나는 이러한 기업들에 주목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비자를 말씀하시니까 또 계속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보복 소비다 해가지고 명품이라든가 해외 직구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네. 국가 간의 결제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비자 같은 기업들도 실적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인가요? 비자도 그렇고 마스터카드도 그렇고 최근에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한번 살펴보시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둔화되었던 부문은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는 게 보여졌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장기적으로 이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유럽에 집중을 하는 모습, 비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 그 아시아, 일본 쪽이라든지 얘기해도 되죠? 라인과 같은 부분하고도 제휴를 맺어가지고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장기적인 정책들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또 이제 재밌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옴니 채널이라고 해서 이제 소비 채널뿐 아니라 이게 연계된 곳들을 같이 생각해보니 재밌네요. 또 한 가지 조금 다르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게 페이팔이라고 하는 기업 아세요? 네, 페이팔과 같은 경우가 어떤 기업 결제한 맞습니다. 이 결제 기업으로 상당히 대표적인 언택트 기업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하지만 페이팔과 같은 경우에도 언택트 부문에 집중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는 오프라인 부문까지도 계속해서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페이팔이 오프라인으로 어떻게 진출을 하나요? 스퀘어라는 기업 아시나요? 스퀘어는 제가 모르겠네요. 페이팔의 경쟁사로 좀 볼 수가 있는 이 스퀘어라고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프라인 쪽에서 이제 포스 카드 단말기 이런 걸로 시작을 했다가 최근에는 온라인 부문으로 더 진출을 하고 지난해까지는 온라인 부분은 계속 진출을 하고 있고 페이팔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독보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지만 최근에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진출을 하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이런 모습들이 미국 내에서는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함께 확실히 봐주시면 옴니 채널이 대세네요. 맞습니다. 네.